1주택자 갈아타기 또는 무주택이 집을 한 채 사보겠다 하는 어떤 이러한 전략에 있어서만큼 자본이 준비가 될 수 있는 분들이시라면은 오늘 드리는 팁을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봤을 때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가 있고 그 아파트가 일단은 사도 되는 적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로 이런 판단을 지금 해도 되는 시기인지,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브 오랜만에 무탈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한 공지사항 딱 한 페이지만 설명드릴게요.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설명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가 쉬워요. 02888-8885 쉽긴 쉬운데 온라인으로 물으시는 게 또 편하시고 저희도 이제 그게 응대하기 편하기 때문에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채널 추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자병법 이렇게 치면은 되게 많은 채널들이 뜰 건데 요게 인증 마크예요. 친구가 제일 많이 모여있는 방 외에는 다 가짜예요. 그 가짜인 방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에게 주식 투자를 대행해 주겠다고 1000만원, 500만원, 3000만원 보내라고 호도하고 있으니까 절대 그런 방에 들어가시면 안 되겠고, 채널은 다 하나가 진짜예요. 되게 작지만 요렇게 V자 마크가 있으면서 그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많은 거 편하게 물으실 수 있고, 또 짤막짤막하게 용산이나 한강변이나 지역 분석한 보고서를 무료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이걸 대세하락으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은 뼈아픈 단기 조정으로 봐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내 집 마련 아직 못하신 분들이거나 나는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좀 갈아타고 싶다, 상급지로 가기를 원한다, 이러신 분들에게 있어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이, 지금부터 3년간 빠진다, 5년간 빠진다, 지금도 내려왔습니다만은 30-40% 더 빠져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여러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그런 얘기하고 있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은 우리가 부동산의 주식처럼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봐요. 아무리 단타라고 해도 부동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2-3년은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집 마련이라면은 훨씬 더 긴 기간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굉장히 내려가는 거래는 일단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으니까 만났으니까 거래가 되는 것인데, 수억 원이 빠졌다 하는 그런 초금매들은 우선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집이 많으신 분들이 폭망이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막 집어 던지는 그런 상황이냐, 그거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만들었던 일시적 2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과세 요건에 놓여져 있는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마음이 아프겠죠. 금액을 낮춰서 작년 10월, 작년 9월 여름 시세에 대비해서 굉장히 낮아진 시세에 이제 던져야 되는 것인데, 이분들은 낮춰서 팔지라도 비과세를 받는 게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금액을 1억, 2억, 3억 낮춰서 만약에 판다. 물론 이제 특수관계인의 거래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수억원 낮춰서 파는 거래가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 기한에 임박한 분들에게는 더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절반은 집이 없고 절반은 집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진영 논리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정책적으로 이용하는 것인데, 그리고 내년도에 아예 서울에서 아파트가 입주가 한 채도 안 되는 자치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금리는 저금리고 미국이 계속 돈을 찍어내고 있는데 공급이 넘쳐나가지고 막 집값이 폭락하고 있고, 그게 지금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공급이 넘쳐나서 막 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미 금리 인상 엄청나게 하고 있고 5년간 규제를 촘촘히 했는데 지금 현 정부가 빨리빨리 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없는 매수세 속에서도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조차도 허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두 부류, 1주택자 갈아타기 또는 무주택이 집을 한 채 사보겠다 하는 어떤 이러한 전략에 있어서만큼 자본이 준비가 될 수 있는 분들이시라면은 오늘 드리는 팁을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매매가 자체가 중요해요. 실입투자분들의 입장에서 해석해 본다면 나는 9억 원짜리 아파트까지는 내가 어떻게 접근해 볼 수 있는 한도가 돼. 누구는 그게 6억일 수도 있고 누구는 15억일 수도 있어요. 즉 매매 가격의 어떤 지역 비교가 되게 필요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의 차이를 우리가 갭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전세를 활용해서 실입주화의 상황은 아니지만은 전세를 활용해서 이 집을 사두는, 일명 갭 투자라고도 하는데, 전세를 활용해서 집을 산다 그래서 다 갭 투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형태의 매수 자체를 갭 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중요한 건 매매가 자체,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갭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양도세 비과세에 완전히 쫓겨가지고 양도세 비과세를 안 받는 게 나중에 더 큰 일을 초래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난 비과세 받아야 되겠어. 양도세를 안 내는 게 지금 몇 억 깎아주는 것보다 내가 더 유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의 세법 규정을 놓고 봤을 때 2022년도에 비과세에 놓이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있습니다. 18년도, 19년도, 20년도의 거래 수준을 봤을 때 22년도 몇 월 며칠 중에까지는 잔금을 받고 넘겨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워낙에 지금 많이 놓여져 있다는 소리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어떤 대다수의 매도인 분들이 그 어떤 평균치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급하게 던져야 되는 그런 물건들을 대세하락이고 뭐 죽도록 빠질 것이고 지금 이것은 초입에 불과하고 그 해석에 동의해서 나는 이 초초금매도 못 잡겠다 하실 분들은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봤을 때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가 있고 그 아파트가 일단은 사도 되는 적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로 이런 판단을 지금 해도 되는 시기인지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두 가지다. 매매 금액 기준이 중요하고 갭 금액이 중요하다. 둘 다 지역 비교를 해봐야 돼요. 매매가, 예를 들면 10억을 가지고서 10억의 시세를 띄고 있는 아파트가 여기저기 곳곳에 분포하고 있을 텐데 그 지역적인 비교를 해나가면서 여기 조금 비싼데? 여긴 좀 저평가인데? 라는 지역을 찾아내자는 것이고요. 갭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갭 투자 안 할 건데요. 저는 매매가 9억 한도로 나는 그냥 들어가 사이집을 찾기 때문에 전세가와의 차이, 갭 금액이 얼마인지 관심 없고 나는 그냥 내가 살 수 있는 매매가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실거주하실 분들도 나는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살려 그래. 10억짜리 아파트가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이 아파트는 전세가 5억이고 이 아파트는 전세가 만약에 뭐 6억 5천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똑같이 매매가 10억인데 이 아파트는 갭이 5억이고 이 아파트는 갭이 3억 5천이에요. 그러면 어떤 부동산이 좀 더 튀어나가기 편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역들을 거론하면서 짚어드릴 테니까 바로 지도 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강동구 얘기 좀 해볼게요.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고덕 신축 4억 6천이 뚝 떨어졌다. 9억 5천에 팔렸다. 고덕동에 있는 롯데캐슬 베네루체 전용 5구 제곱미터가 30% 급락을 했다. 작년 최고가 14억 대비 4억 6천이 내려갔다. 근데 일단은 이 헤드라인만 놓고 봤을 때 되게 무섭고 공포스럽고 다 죽는구나 이런 느낌이 올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다수가 많이 가질수록 지금 무주택자분들에게는 다행으로 여기셔야 돼요. 지금은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정이다. 결심이다 이거죠. 작년 2월 달에 14억에 팔린 아파트가 이번 10월 달에 9억 5천에 팔렸다. 그리고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것은 그것보다는 한 1억에서 한 2억가량 좀 높아요. 저층은 10억 5천에 나와 있고 괜찮은 층은 12억 4천에 고가는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9억 5천에 팔렸다는데 뭔가 이제 냄새는 좀 나지만 아무튼 이 실거래가 9억 5천 찍은 거 뉴스에 나온 곳은 괜찮은 층이고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저층 같은 경우에는 10억 중반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많이 내려온 건 사실이란 소리예요 지금. 그리고 강동구에 또 고덕동에 아르테온 있지 않습니까? 아르테온 20평대가 지난달에 저층이지만 10억 2천에 실거래까지 찍었다. 이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그나마 강남 4구라고 명칭을 받고 있는 강동구의 20평대 아파트가 어찌됐든 지금 10억 근처에 있는 거예요. 10억 근처. 뉴스 하나 더 볼게요. 철산 자이 제곱미터당 택지비가 1,255만 원 확정이 됐고 결국 분양가는 한 평당 2,600에서 2,700만 원 정도가 예상된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그러면은 예상 분양가가 20평대에 6억 6천, 30평대에 한 9억 정도에 분양하게 되는데 조합원들의 의견이 둘로 나뉜 모양새다. 불만이 나오는데 이거 너무 낮다. 분양가 너무 낮아서 일반 분양자만 로또 당첨되는 격이다. 실제로 인근 광명 철산 레미안 자이 2009년도에 입주한 거니까 구축 아파트예요. 신축이 아닌 거예요. 이 아파트 20평대가 작년 9월 달에 저층이 10억에 팔렸고 올해도 지금 9억대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84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에 13억 5천에 팔렸는데 이렇게 저렴하게 분양하면 되겠냐. 자, 그러면 광명 철산 레미안 시세입니다. 20평대 9억에서 10억 정도에 지금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강동구에 입주한 지 3년 된 아파트 20평대가 10억 근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뭘 알 수 있냐? 첫 번째, 매매 금액으로 본다면 지금 고덕 롯데캐슬 뭐 11억 정도 부르고 있고 10억 저층은 10억 5천도 부르고 있고 광명은 훨씬 더 연식 오래된 게 9억 얼마에서 지금 뭐 10억을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격차가 너무 작은 거예요. 지역적인 격차가. 광명의 30평대만 볼게요. 입주한 지 13년 차 된 철산 레미안자의 30평대 시세 12억 3천, 12억 1천, 12억에서 13억. 저층은 12억, 중간층은 한 12억 초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호가가. 자,
자, 강동구 30평대 보겠습니다. 시세. 1층은 12억 5천, 1층이니까 12억 5천 부를 수 있고, 9층 13억 8천, 강동구 13억 8천, 광명 13억에서 12억 중후반. 이게 뭐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격차가 너무 안 나는 거예요. 매매가를 놓고 봤을 땐. 결정타는 40평대입니다. 내가 20평대를 살 거야 하더라도 각각의 이 지역별 평형대 비교를 다 하셔야 돼요. 자, 광명 철산 애매한 자리 40평대 시세 보겠습니다. 저층 14억, 괜찮은 층은 14억 7천. 자, 고덕으로 가겠습니다. 27억 8천, 27억 8천, 26억 8천. 자, 무슨 소리냐. 지금 같은 단지 비교해봤어요, 우리가. 20평끼리 비교해보니까 한 1억 정도 차이 나는 것 같고, 30평끼리 비교해보니까 한 1억에서 1억 5천 차이 나는 것 같고, 40평을 비교해보니까 10몇 억이 차이 나요. 그럼 이것만 그러냐? 아니요. 고덕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비슷해요. 아르테온 보겠습니다. 아르테온. 20평대 시세 보겠습니다. 강동 고덕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죠. 4,000세대 아파트입니다. 입주한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20평대 11억 5천에서 12억이나 11억 5천이 많아. 좋은 층인데 11억 5천이 많죠. 연식도, 단지 규모도, 위치도 다 압도적으로 앞서요. 지금 철산동보다. 자, 30평대 시세 보겠습니다. 17억, 14억, 16억 5천. 아르테온 대단지니까 아까 봤던 이 롯데캐슬 베네루체보다는 조금 더 세죠. 그래서 저층은 14억 5천도 있어요. 자, 40평대 시세 바로 보겠습니다. 25억, 23억, 22억, 23억 5천. 강동구는 신축 아파트 40평대가 20억 이하가 없어요. 강동구의 아파트와 지금 철산동의 아파트의 서열 격차는 20, 30평대가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40평대가 대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광명의 20, 30평대는 저렴하진 않은 것 같다. 둘째, 강동구의 20, 30평대는 저렴한 게 맞는 것 같다. 셋째, 광명의 40평대는 저렴한 게 맞는 것 같고, 넷째, 강동구의 40평대는 저평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최소한 4가지 단서는 지금 아파트 몇 가지만 봐도 그냥 확 드러나는 거예요. 40평대 격차가 이런데 같은 단지를 비교했는데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30평 격차 이렇게 차이 나고 20평대 격차가 요래. 그럼 답 나온 거지 뭐. 여러분이 관심 갖고 있는 지역을 중심에 두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도 좋아. 비교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지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이제. 매매가 기준 이렇게 분석하는 거 노하우를 알려드린 거고, 두 번째는 갭을 봐야 돼요, 갭을. 자, 강동구의 그라시움은 거의 5,000세대죠. 요것도 입주한 지 이제 3년밖에 안 된 아파트죠. 20평대 매매가 얼마냐? 11억도 있고, 7층 11억 나와 있고, 12억 5천도 있지만 아무튼 11억짜리 매물이 있는 것 같아요. 평균치 잡아서 11억 5천이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전세 보겠습니다, 전세. 전세 한 6억 2천 정도에서 7억 5천 사이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한 6억 5천 기준이다. 그러면 한번 빼보세요. 갭이 얼마입니까? 5억에서 6억이에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강동구 고덕동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 20평대 갭은 5억에서 6억이에요. 아, 갭 5억에서 6억이면은 강동구 고덕동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 20평대를 갭으로 매수할 수 있구나라는 정보를 머릿속에 하나 이제 입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을 봅니다. 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 여기 30평대 갭 좀 보겠습니다. 11억 5천에서 10억짜리도 있고 12억 9천도 있고 뭐 14억 5천도 있고 막 이제 호가는 막 남발하고 있어요. 근데 12억에서 11억 후반 정도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12억 기준 잡았을 때 전세 5억, 4억대 후반.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동탄 아파트를 갭으로 산다면 그 돈이면 강동구에 갭으로 사고 돈이 남는다는 소리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수요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시수요가 있고 가수요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수요 다 중요해요. 시수요자분들은 대부분 거주할 거기 때문에 매매가에 집착을 하고 가수요는 갭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갭 금액이 중요해요. 그분들에게는. 매매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전세 끼고 살 거니까. 그러면 내가 갭 투자를 하든 실거주를 하든 매매 금액과 갭을 동시에 다 보자는 거예요. 갭 투자하실 분들도 갭만 적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매매가가 적정한지 또 거꾸로 봐야 돼. 그러니까 양쪽을 다 봐야 돼. 실입주 입장이냐 갭 투자 입장이냐 중요하지 않고 갭 금액의 적정 수준, 지역 비교를 해서 얼마나 싸게 들어가냐, 우월성은 뛰냐, 매매가 자체가 지역 비교를 해서 낮은 매매가를 보이고 있냐. 즉 매매가는 낮을수록 좋은 것이고 갭 금액은 적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매매와 전세가 붙었다는 소리니까 이제. 붙어야지만 전세 수요가 매매로 갈 수도 있고 가수요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럼 동탄은 서울 강남 4구라는 강동구보다 갭이 더 들어간다면 여긴 가수요가 이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요.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세종시의 38평 보겠습니다. 보통 뭐 9억대 중반, 한 10억 정도에서 12억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게 전세가 얼마냐? 2억대, 3억대 이래요. 강남 4구 강동구보다 더 들어가요, 갭이. 그러면 세종시랑 동탄은 일단 갭 금액만 놓고 보더라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열차가 이렇게 있는데 앞쪽에서 안 가는데 뒷연차가 어떻게 여기를 어떻게 가? 못 가지. 같은 매매가면 당연히 서열이 높은 지역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지역별 차이는 격차는 이런데 가격 차이가 이거밖에 안 난다면은 당연히 위에 걸 잡아야 되는 거죠. 밑에 걸 잡으면 안 되겠죠.
갭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가수요와 실수요가 동시에 들어가면은 이게 제일 큰 파워가 나는 것이고, 지금은 가수요가 움직이지 않는 시장이잖아요. 다만 가수요를 왜 체크해야 된다? 가수요가 다시 유입되는 시장이 있다고. 지금 수요가 다 사라진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이고 매복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삭제된 게 아니잖아요. 수요 자체가. 돈이 지금 다 씨가 마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의 상황이요. 이렇게 나열해놓고 봤을 때는 갭 금액에서 딸리게 되면은 지역적인 서열이 낮은 지역인데 상급지보다 갭이 더 들어가거나 갭이 유사하다면은 그 하급지는 못 가는 거예요. 송도도 마찬가지로 송도도 지금 갭으로 봤을 때는 갭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선행된 상급지가 올라줘서 상급지의 갭이 하급지 갭을 뛰어넘고 상급지의 매매가가 하급지의 매매가를 압도할 정도로 올라주지 않고서는 못 가는 것이고, 동탄이나 세종시는 무슨 문제가 있죠? 자체적인 입주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내년도 입주는 보겠습니다. 일단 세종시는 입주가 일단 빅데이터 상에는 수요보다는 입주가 약간 적은 걸로 나오긴 합니다만, 지금 세종시는 더 이상 입주가 되지 않아도 지금 입주가 많아요. 초과 공급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전세가 완전 저렴하고, 전세가 저렴하다 보니까 갭이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갭이 벌어져 있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가수요가 지금 세종시에 들어갈 바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갭이면은 서울을 뒤지고도 돈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24년도 입주 보니까 세종시가 내년도보다는 굉장히 많이 또 잡혀져 있기 때문에 수요보다 초과되는 입주 공급이 이렇게 이제 잡혀져 있는 상황을 우리가 또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매 금액의 중요성과 갭 금액의 중요성을 봤죠. 그러면 이제 강동구 일대 20평대 갭이 보통 5억에서 6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즉 5억, 6억의 갭이 들어가는데 강동구보다 하급지라면은 최소한 그 동네는 강동구 갭이 올라줘서 예를 들면 뭐 갭이 6, 7억, 7, 8억 되지 않고서는 그 밑에 유사 갭을 띄는 하급지들은 못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동구는 지금 최적의 상황이냐? 강동구가 움직이려면 또 뭘 봐야 되겠습니까? 송파구를 봐야 되겠죠. 잠시 레이스 보겠습니다. 20평대 시세 좀 볼게요. 자, 매매가는 16억 5천, 뭐 17억. 보통 16억 5천에서 17억 사이를 보겠습니다. 전세 보겠습니다. 전세 10억. 10억에서 9억 사이예요. 갭이 얼마냐? 7억 왔다 갔다 해요. 되게 웃긴 거예요. 강동구의 갭과 잠실의 갭이 생각보다 크게 벌어져 있지가 않아요. 지역적인 서열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죠. 근데 이제 잠실 에이스, 여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갭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갭 수준을 느껴보는 거예요. 잠실 메인에 있는 단지랑 아무리 신축이지만 강동구는 잠실에 비하면 한참 또 이제 또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갭이 잘만 사면은 또 유사한 갭에 또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갭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아까 광명과 강동구의 갭만큼 잠실과 강동구의 갭이 더 적은 거예요. 그럼 잠실은 정말 7억 왔다 갔다 하는 이 갭이 최적의 상황이 놓여져 있는 것이냐? 아닐 거예요. 대치동 한복판에 있는 대치 아이파크 잠깐 보겠습니다. 20평대 시세 보겠습니다. 21억, 뭐 22억도 있지만 20억 5천도 있어요. 20억 5천도 있어요. 아무튼 20억 5천에서 한 21억 사이라 보겠습니다. 전세 봅니다. 전세 14억, 1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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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억. 자, 그러면 갭이 얼마죠? 7억 왔다 갔다 하거나 6억 5천 정도의 갭을 띄고 있어요.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강남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 20평대 갭 금액이 세종시나 동탄과 유사하고, 대치 아이파크 이 갭이 지금 전세 끼고 사면은 7억 있으면 살 수 있는데, 근데 웃긴 건 여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어서 전세 끼고 집을 못 사요. 그럼 보세요. 결국은 뭐가 움직입니까? 어떤 맨 꼭대기에 있는 애들이 안 돌고 있어요. 그게 돌아야지만 그 밑에가 돌고, 또 그게 돌면 밑에가 돌고 쭉쭉쭉 팽이처럼 쭉쭉 돌아가야 되는데 맨 위가 안 돌아. 토지거래가 다 묶어놨고 갭 투자도 못해. 전세 끼고 집을 사는데 허가를 안 내줘요. 시집주자 외에는 못 사. 대출도 10원도 안 나오고 20m 현금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살 수가 있어. 토지거래가 이제 내년도에 풀리겠죠. 풀리면 어떻게 되죠? 거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제도는 유지가 안 될 거예요, 지금부터. 기한 임박하면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대치동이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져 있지 않은데 갭이 7억이다. 갭이 6억 5천이다. 라면은 이건 가수요가 여기는 엄청나게 들어올 겁니다, 지금요. 금리를 올리든 말든 7억 가지고 대치동의 아파트에 대출 없이 집을 사줄 수가 있다. 20평대를. 강북에 재개발 하나 살 돈 가지고서 강남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에 대출 없이 전세 끼고 살 수 있는데, 지금은 절차로 허가제라는 걸 묶어놔서 전세 끼고 못 사게 강제로 막아놨으니 못 사고 있을 뿐이지, 이게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겠지. 이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잠실 움직여요. 잠실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강동구 움직여요. 강동구가 움직여야지만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애들, 뭐 하남 등등등등이 움직이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봤을 때는 집값의 원흉을 띠는 그런 중심 자리들이 있죠. 걔네들이 지금 다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져 있잖아요. 그게 풀리는 순간 팽이의 윗꼭지가 돌아간다는 소리예요, 제 말은요.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즉 순서는 정해져 있는데, 이걸 한번 시간적인 계산을 해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뭐 동탄이라든지 세종 이런 지역들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순서가 올라가면은.
단순히 매매가가 많이 내려가서 이제 매매가가 많이 싸졌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매가도 중요하지만 갭 금액에서 상급지와 비교당하는 하급지는 못 간다는 겁니다. 두 가지 기준, 매매가의 기준 비교, 갭 금액의 기준 비교를 여러분이 잘 해보시면 오판하진 않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 정부 입장에서 정부도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정권 잡고서 인수위 때부터 계속 조심조심했던 건 뭐였죠? 괜히 집값 상승의 마지막 독박을 쓰는 게 두려워서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라는 명분을 대선 공약으로 크게 내세웠고 인수위도 그런 걸 많이 이제 부각시켰습니다만은 정작 이제 교체가 이루어지고 나니 괜히 우리가 무리하게 뭐 규제를 이제 정상화시키고 막 풀면서 집값이 오른다 이런 누명이나 오명 쓰는 게 두려워서 규제를 거의 못 풀다시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의 뭐 풀린 게 많지가 않아요.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규제가 그냥 거의 그대로 쌓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로 그 오명을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문제는 뭐죠? 거래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거래는 취득세랑 연관되고 취득세가 여러 지자체 세수와 연관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치구별로 서울시에 많은 지방세를 상납하고 있는데 그 상납하는 빈도, 비율, 비중이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다. 수치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많은 자치구는 서울시에 상납하는 지방세수 중에 50% 넘게 취득세로 충원해서 서울시에 상납을 하고 있는데 거래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는 현실. 그래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스트레스가 뭐냐면은 가격의 급등락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거래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는 거. 즉 거래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푸는 게 명분이지 가격 안정 포장 그렇게 나오겠죠. 뭐 서민 주거 안정 등등 뭐 중산층의 뭐 이런 뭐 주거 사다리 이렇게 포장지는 되게 그럴싸하게 나오겠지만은 지금부터 나올 모든 정책의 명분은 뭐다? 거래 활성화입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거래가 나오지 않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온 대한민국 국민의 그 자산 70% 넘게 주식입니까? 금융입니까? 아니냐 부동산에 싹 다 박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거래가 하나도 안 돼. 투기 세력 이게 다 떠나서 정상적인 거래 빈도조차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